이 난로는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전히 건축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켓 매스 히터라고 불리며 이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전통적인 난로에 사용되는 장작에 아주 적은 양만 태우고도 불이 꺼진 후 하루 종일 열을 저장하며 많은 경우 몇만 원대의 저렴한 가전제품 하나를 살 수 있는 비용보다도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난로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이 난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래형 기계가 아닙니다. 내화벽돌, 점토, 강철,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난방 시스템입니다. 강렬한 연소 과정을 통해 장작을 깨끗하게 태운 다음 그 열을 무거운 추결체에 저장하여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방 안으로 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즉, 연료와 연기가 적고 장작을 자르고 나르고 넣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실용적인 것이 왜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 없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곳에서 이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법일까요? 이 이야기는 자급자족 생활 커뮤니티나 대한건축 워크숍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였던 가난한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족들은 실내의 모닥불이나 매일 몇 시간씩 타오르는 조잡한 돌 3개짜리 화덕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연료 효율은 떨어졌고 연기는 끊이지 않았으며 피해는 누적되었습니다. 불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아이들은 매년 위험한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특히 잔인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고 공장 사고나 산업 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이었고 요리용 불이었으며 연기로 가득 찬 방이었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무언가에 의해 천천히 손상되는 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과 현장 작업자들이 더 나은 난로를 찾도록 만든 문제였습니다. 목표는 취미 생활자들을 위한 기발한 난방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혁신은 럭켓 스토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난로의 연소실은 불을 통해 공기를 강제로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어 개방형 화덕보다 연료를 훨씬 더 완전하게 소비하는 빠르고 뜨거운 연소를 사실상 만들어냈습니다. 더 적은 장작을 사용하고 연기를 덜 발생시키며 불의 에너지를 실제 수행 중인 작업에 더 많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난로를 혁명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로켓 스토브는 연소 문제는 해결했지만 난방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추운 기후에서는 누락된 질문이 명백했습니다. 장작을 그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열을 유지할 것인가? 불이 꺼지자마자 열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대신 그 빠진 퍼즐 조각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으로 집을 난방했는데 이 방식은 불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를 돌이나 조적식 바닥 아래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은 열을 흡수하여 머금고 있다가 불꽃이 사라진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난방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뜨거운 불 자체는 수명이 짧습니다. 추결체는 그 짧은 이벤트를 하룻밤 내내 지속되게 연장해줍니다. 이 원리가 로켓 스토브에 결합되면 전체 시스템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연소되는 조리용 난로였던 것이 흙벽돌, 벽돌, 돌 또는 흙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연소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방 안으로 열을 다시 방사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 됩니다. 불에 끊임없이 땔감을 넣는 대신 짧고 강렬하게 장작을 태운 다음 추결체가 나머지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난로를 훨씬 더 인상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 요소입니다. 로켓 매스 히터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연기를 태울 만큼 충분히 뜨겁게 장작을 연소시키는 것과 그 열을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에 저장하는 두 가지 고대의 진리가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로켓 매스 히터가 일반 난로와 왜 그렇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불의 경로를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 경로는 수직형 연료 주입관에 작은 장작 조각들을 수직으로 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쪼개진 큰 통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빠르게 불이 붙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막대기, 나뭇가지, 가지치기하고 남은 잔가지 및 좁은 마른 나무 조각들입니다. 그 연료 주입관의 밑바닥에서 불꽃은 수평 연소 터널로 방향을 팝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통 안에 머무르는 느릿한 불 대신 이 시스템은 열과 공기 흐름을 집중시키는 좁고 단열된 통로를 통해 연소를 강제합니다. 거기서부터 불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열 상승관, 히트 라이스르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극도로 뜨거워지도록 설계된 수직에 단열된 챔버입니다. 상승관이 열을 매우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는 일반적인 난로라면 연소되지 않은 채 빠져나갈 가스들을 발화시킬 만큼 충분히 높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장작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잠재적 에너지가 연기와 휘발성 가스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로켓 매스 히터에서는 이것들의 상당 부분이 상승관 내부에서 2차 연소 단계를 거쳐 연소됩니다. 이것이 배기가스가 훨씬 더 깨끗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승관 꼭대기에서 뜨거운 가스는 강철 드럼통이나 그와 유사한 금속 챔버의 밑면과 부딪힙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복사열을 방 안으로 내뿜습니다. 연소 중에 그 옆에 서 있으면 단순히 추결 의자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렬한 열의 일부를 방출한 후 가스는 아래로 밀려 내려가 긴 수평 채널로 유도됩니다. 그 채널은 커다란 추결체를 통과하는데 이는 주로 점토, 모래, 섬유의 혼합물인 흑벽돌로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벽돌과 조적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추결체는 벤치, 침대 플랫폼 또는 길게 앉을 수 있는 표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가 이 통로를 지날 때 흑벽돌이 그 열을 흡수합니다. 귀중한 에너지를 굴뚝으로 바로 버리는 대신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열을 추출하여 구조물 자체에 저장합니다. 가스가 마침내 건물을 빠져나갈 때쯤이면 일반 난로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훨씬 더 차가워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일반 난로에서는 많은 양의 열이 외부로 사라집니다. 로켓 매스 히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열이 실내에 머뭅니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위해 먼저 드럼통에 열이 머물고 그 다음에는 여러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하기 위해 추결체에 저장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불의 흙으로 만든 배터리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효율성은 단순히 연료가 얼마나 완전하게 연소되는가에 그치지 않고 그 연료의 에너지가 얼마나 건물 안에 실제로 남아 유용한 편안함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로켓 매스 히터가 알려진 대부분의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개방형 모닥불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입니다.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고 대부분의 열을 위로 날려보내며 낭비되는 가스와 연기로 방을 가득 채웁니다. 전통적인 장작 난로는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매우 뜨거운 배기 굴뚝을 통해 많은 열을 잃습니다. 많은 구조에서 굴뚝은 노동시간과 많은 양의 장작불을 통해 당신이 이미 지불한 에너지를 사실상 배출해버립니다. 자, 로켓 매스 히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공식을 바꿉니다. 첫째, 높은 온도에 도달하여 그렇지 않으면 연소되지 않고 빠져나갈 가스들을 점화시킴으로써 장작을 더욱 완전하게 연소시킵니다. 둘째, 그 열의 대부분을 즉시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대신 상당 부분을 추결체에 저장합니다. 이는 불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열기가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방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통나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불을 피운 다음 앉거나 기대거나 아니면 그저 다음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을 방출하는 따뜻한 추결체 옆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열은 강제 순환식 공기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일정하고 조용하며 낭비가 적습니다. 이것이 일반 난로에서 매스 히터로 교체한 후 많은 가정에서 장작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점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장작을 자르고 나르는 일이 줄어들고 재가 적게 발생하며 집안의 온도 변화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불은 짧은 폭발과 함께 제 역할을 다합니다. 추결체가 그 편안함을 이어나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을 처음 발견한 거의 모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로켓 매스 히터가 이렇게 잘 작동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규제를 받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풍이 있는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연소가스가 보통 난방기를 거쳐 굴뚝 밖으로 나가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택은 기밀성이 더 높습니다. 현대 주택은 배기팬, 밀폐형 창문, 열회수, 환기장치 및 더 엄격한 압력 제어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압력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실내 공기에 의존하는 연소 기구에 역풍이 발생하여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를 생활 공간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국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축 규정 시스템이 인증된 기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테스트를 거친 배기 사양, 최소 이격거리 요구 사항 및 제조업체의 설명서가 있는 산업용 제조 난로를 검사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로켓 매스 히터는 종종 현장에서 벽돌, 흙벽돌, 점토, 강철을 사용하여 맞춤형 크기로 제작됩니다. 디자인이 견고하더라도 대량 생산 제품을 위해 작성된 틀에는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관료주의적인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훌륭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기대하는 형식으로 표준화, 목록화, 테스트될 수 없다면 대부분의 검사관은 이를 암묵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집에서 이런 시스템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